한스케인 과학을 말하다 제27강 강독입니다. 책 92쪽에 해당하는 단락 2부의 3장 3번 우주 질서 원리는 어디서 왔는가? 부터 시작합니다. 우주 질서 원리. 지구 안에 살면서도 그런 원리가 있죠. 그걸 경험하죠. 지구도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행성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 안에서 지구는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만도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질서와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명 현상은 말할 것도 없죠. 지구 너머에 우주까지 가게 된다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의 그 깊이를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밤하늘의 별을 본다거나 그 들판에 솟아나는 풀들, 나무, 그 안에 있는 온갖 생명체들 두루두루 생각하면 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있죠. 인간이 많은 걸 밝히고 있는데 밝히면 밝힐수록 모르는 게 더 많네 하는 한계를 느끼니까 이게 정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체 물리학은 현재 두 주제에 몰두하고 있다. 우주 내 최초 구조들의 기원과 빅뱅 때의 그 구조죠. 외계의 생명 탐색이 그것이다. 외계 생명, 외계인 말입니다. 이 장은 전자에 집중한다. 우주 내 최초 구조, 왜 빛이 생겼는지, 왜 빛이 있는지, 왜 블랙홀이 있는지, 왜 이렇게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최초 구조들에 속하는 겁니다. 태초에 최소 용적과 작은 부피와 최대 밀도, 모든 물질들은 다 밀도가 있어요. 최고 온도를 지닌 원시 태양만 존재했다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문장이 조금 애매하네.
묻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요. 다시요. 태초에 최소 용적과 최대 밀도와 최고 온도를 지닌 원시 태양만 존재했다면, 예. 존재했기에 그 뜻이죠. 이게 이제 빅뱅이 일어난 그 점 아닙니까? 원시 태양이요. 그런 것만 있으니까 지금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처럼 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우주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우주 원리가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런 걸 뭐하러 묻겠어요? 시초에 대해서 뭐 물을 거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걸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왔는가? 가공할 때 폭발은 왜 일어나는가? 측정조차 불가능한 우주 팽창의 에너지는 정말 이걸 얼마나 거대한 힘인지, 그거를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뭔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는가, 무엇이 우주의 엄청난 초기 동요를 유발했는가. 이것이 실제의 근본 난제다. 녹음은 잘 되고 있죠. 실제 리얼리티예요. 근본 난제다.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우주의 초기 조건들에 대한 개괄적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해 보자.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정리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초기 단계에서 137억 년 뒤의 우주가 현재의 속성들을 지니도록 보장하는 조건들을 확정했는가? 태양도 생긴 지가 45억 년 정도 됐어요. 근데 우주 전체는 뭐 137, 뭐 138억 년 됐다고 하는데, 태양도 그 중간이 아니군요. 45억 년 됐으니까 지구하고 태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기간이 비슷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러한 조건들을 만든 근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초기 조건이 뭐냐 하는 거죠. 근본적 보편적 자연 상수는 어디서 왔는가? 자연 상수. 이 자연 세계를 이렇게 늘, 아, 이 자연 원리와 현상에 늘 붙어 다니는 어떤 조건, 자연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빛 같은 것들이 자연 상수에 속하겠죠. 거의 그거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작용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연 상수. 그 자연 상수 여기 나오네요. 네 가지로 나옵니다. 이 한스 킹이 신학자인데,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참 자연과학에 대해서 많이 안 해요. 뭐 젊어서부터 저희가 자연과 물리학, 생물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준비만 돼 있다면 목사들보다는 이런 아주
학문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데서 훨씬 더 업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뭐. 외로우니까, 뭐, 뭐, 잡기만 따라다니겠죠. 뭐, 술을 마신다거나, 심지어는 뭐, 도박을 한다거나, 도박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화투놀이 한다거나, 뭐, 예, 낚시하러 다닌다거나, 신부들이 그런 사람들 제법 되거든요. 가족이 없으니까 뭐 편하게 놀러 다니는 거죠. 자연상수 얘기합니다. 기본 전화 2. 뭐 정확한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자연상수라는 겁니다. 자연에 계속 작용하는 어떤 힘들이죠. 전자의 정지질량,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단위, 쿼크와 같은 원자 기본상수. 두 번째, 플랑크의 상수 H. 플랑크 상수 H. 그게 뭔가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볼츠만 상수 K. 광속 C처럼 파생된 원자 상수와 단위체. 상수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언젠가는 우주 기본 상수의 정밀 조정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상수들은 이건데 이 외에도 조금 더 있을겠지만 좀 그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교한 균형과 대략적 대칭을 이루는 힘과 에너지의 상호 관계다. 빅뱅 순간 극소 구조의 유래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그러지 않는다. 빅뱅 순간 극소 우주. 넘어갑시다. 우주 급팽창 표준 모형은 물리학자들의 범위 동질성 표면 암흑 물질 문제라 부르는 그런 표준 모형은 기본 난점들을 해결한다. 그러나 이 급팽창 모형은 기본 자연 법칙, 우주 질서 원리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전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기 설명되고 있어요. 이럴 땐 좀 진도를 그냥 빨리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질서 원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대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른다예요. (1994년) 튜빙겐에서 열린 신학자 물리학자 합동 콜로퀴움에서 나의 동료이자 물리학자인 아만트 페슬러는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했다. 하지만 물질을 반대할 때 반인가? 안티 반인가? 아니면 반을 나눈다고 할 때 반쯤 된다는 세미 물질인가? 안티 물질이겠죠. 에 대한 물질의 소량 잉여는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되었으며 반양성자에 대한 양성자의 극소량 잉여는 얼마나 정밀하게 산출되는가. 완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방언처럼 들립니다. 방언. 어쩌면 시처럼도 들리고요. 그것 없이는 복사와 물질로 구성된 우주가 결코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원시 헬륨 25%와 수소 75%의 예기치 않은 관계가 형성되지도 못했을 것 아닌가. 그 결과 이 우주에서 생존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은하계와 항성과 행성도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천체 물리학 교과서는 우주 질서 원리의 기원에 대한 물음에 묵묵부답이다. 제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른다. 그게 답이에요. 이거 좀 시간 가면 다 알게 되겠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불가능해? 과학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과학이요. 그렇게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거예요. 과학도. 인간 존재 자체가 이 세계에 던져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도 안에서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예로 든 양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A라는 데서 B까지 이동한 것으로만 나오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지, 그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립자가 A에서 B까지 오는 거를 양자역학의 차원에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냥 확률로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그걸 확률로만 얘기하는 과학이라고 한다면 100%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런 근본 문제들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과서는 창조의 둘째 날 혹은 빅뱅 100분의 1초 뒤부터 시작한다. 아하. 왜 창조 둘째 날이라고 했냐면 첫째 날은 빛이니까 그걸 제쳐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미국의 저명 물리학자들은 빛이 됐고 둘째 날이 이제 공간이 생겼죠. 공간. 몇 해 전 미국의 저명 천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임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도 유효할까? 어떤 걸 조사했나요? 여론조사.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은 침묵했다. 근데 과학이 엄밀하다고 한다면 100%요. 100% 정확한 예, 그 물리 현상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빅뱅 이후에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하여 빅뱅 이전의 상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라. 인식에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태초에 신이 존재했음을 옹호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다. 그 이전을 모른다고 해서 그게 신이 있다는 증거는 물론 아닌 거죠. 그걸 인식의 공백이라고 표현했군요. 인식의 공백. 이거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인식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직 많은 것이 닫혀 있지만
세계 모형 전반의 기본 전제를 숙고해 보도록 초대할 것이다. 그것은 특별히 물리학자들의 소관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닫혀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너무 직역인데. 세계 모형 전반의 기본적인 전제를 숙고해 봐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 3장의 4번 본능적 반대. 첫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우주의 긴 시간에 비할 때 100분의 1초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순간이네요. 첫 100억분의 1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순간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지난 20년 동안 더욱 절박해졌고 양자택일의 부담은 더욱 두드러졌다. 우주의 정밀 조정이 다각도로 필요했다. 우주의 정밀 조정. 이게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우주 모형을 새롭다기보다도 더 정밀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모형에 대한 정밀 조정. 네. 세 가지가 여기 언급되네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데. 첫째, 에너지와 질량의 정밀 조정. 에너지와 질량. 질량이 조금만 더 작았어도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여 물질의 응집도 별과 생명의 탄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질량이요. 일정한 그 공간 안에 물질이 입자들이 어느 정도 빽빽하게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질량으로 나타내죠. 너무 딱딱하면 이게 늘어나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너무 빨리 늘어나죠. 질량이 조금만 더 컸어도,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뭉쳐 있어 풀어내기 힘들었어도 우주는 다시 수축되고 말았을 것이다. 음, 딱 우주 모형에 대한 정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현재 이 우주의 형태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핵력의 정밀 조정. 핵, 네,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핵심이죠. 핵력이 더 약했다면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주는 수소로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핵 중심에 있고 전자가 몇 개가 어떻게 도냐에 따라서 원소가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음.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그러네요. 택배가 왔나. 한번 확인을 잠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력의 정밀 조정. 정말 현재와 같은 이러한 우주, 지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뭔가 처음 초기에 그게 정확한 어떤 것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정밀 조정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질량이 조금 크거나 작았다면 지금 우주는 없는 겁니다. 핵력이 더 강하거나 약했다면 지금의 이 세계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조금 재밌으라고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배아가 되는 그런 순간에 저희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어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면 혹은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나쁜 상태였다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관계하지 않았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를 해야 돼 남녀 관계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날 못 했다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딱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이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꼭 그래야만 될 그 필연성이 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쪼끔만 그 당시 뭔가가 지금 모든 물질의 핵심인 그 핵 자체가 그 핵이 힘이 있잖아요. 그 딱 그래서 전자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쪼끔 강하거나 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우주는 없고 당연히 지구도 없고 우리도 없는 거죠. 태양 핵 반응에 의한 중력과 에너지의 정밀 조정. 중력이 더 컸다면 이건 뭐 핵력하고 비슷한 거죠. 핵력과 중력. 컸다면 별들은 핵 연료를 더 빨리 방출했을 것이고 생존 기간이 너무 짧아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중력이 너무 작았으면 물질이 응집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 지구에 있는 중력이 모든 생명체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중력이 이거보다 더 세거나 약했다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겠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현재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금성이나 뭐 목성, 뭐 태양도 그렇고, 아니야, 달도 그렇고, 지구와는 중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외계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계 인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죠. 외계 생명체는 지금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마치
육지에 사는 우리하고 물속에 사는 생선이 다른 것처럼. 요거 다 볼까요? 우주의 특성과 기타 수많은 물리 법칙의 세부 사항들은 매우 정확히 조정되어 있다. 정말 그렇게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조정되어 있어요. 조율이죠, 조율. 조정, 조율. 결국 지구상의 생명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모든 단계, 상수, 법칙들을 고려하여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명백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거다. 이게 명백하게 나왔으면 그 초기 기원을 말해야 되잖아요. 레이저의 발견으로 두 동료와 함께 1964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물리학계의 원로 찰스 타운스는 앞서 설명한 정밀 조종을 새삼 정확하게 기술한 후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물리학자들의 본능적 반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어떻게 말했냐면 과학계는 통상 언젠가 우주에 그러한 유일한 시기나 상태가 존재했으리라는 가정에 본능적으로 반대한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그렇게 정밀하게 조정된 처음 어떤 초기 상태가 있었겠냐? 그건 과학계가 그거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인 거죠. 누가 이걸 계산해서 우주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정밀 조정해 놓았나? 아직 정밀 조정이라는 단어를 앞에서는 그 정밀한 조정, 더 조금 우주 모형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뒤에 와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정밀 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좀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 과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게도 명백히 여기서는 흔히 자연과학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과학적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종교적 영역에서나 짐작될 뿐인 모종의 느낌의 문제다. 그들의 느낌으로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인용된 이야기 문장이 나오네요. 예, 이것도 그 같은 그 학자에 의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타운스. 예. 빅뱅의 특성과 초기 단계를 피해버리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이 느낌 때문이었다. 실제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일한 시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우주가 결국 중력의 인력에 의해 정지되고 수축되었다가 다시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폭발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작아질 것이고 또 한 번의 새로운 폭발이 일어나면 우주는 다시 팽창기에 돌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기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주의 많은 순환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것은 앞서 말한 페르페투움 모빌레처럼 어, 이게 뭐죠? 앞에 어떻게 나왔죠? 기억이 안 나네.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똑같이 비현실적이다. 타운스는 바로 그렇게 덧붙인다. 현재 우리는 다시 다운표 되겠어요. 현재 우리는 새로운 폭발을 일으킬 어떤 메커니즘도 알지 못한다. 팽창을 적당하게 늦추고
그 뒤에 일어나는 수축을 야기할 만한 충분한 질량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요거 타운수의 설명은 조금 따라가기 힘드네요. 다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뜻인지 그렇다는 겁니다. 본능적 반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주 질서의 원리 초기 정밀 조정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밀 조정을 인정한다면 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